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경향신문에서 이 박주현의 색다른 인터뷰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던 것인데요. 추미애 장관의 이 그간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소회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인터뷰였습니다. 먼저 추미애 장관은 이 취임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을 이제 인사를 전체적으로 단행을 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이 화두를 딱 던졌을 때 검찰의 저항과 반격이 굉장했다. 지금에서야 이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절대적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이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을 해주고 계시지만 취임하고 난 이후 한 달 정도쯤 되었을 때는 마치 6개월이 지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당시의 어려움에 대해서 회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공감을 해주고 계셔서 보람을 느끼고 있고 국민의 어떤 공감과 지지로 그 진통 끝에 공수처도 설치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했죠. 다만 검찰개혁에 대한 이 완수라고 하는 것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다. 그렇게 소회를 밝혔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어떤 사의표명과 관련된 오해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지난해 12월 16일이었죠. 윤석열 청장에 대한 정직 2개월 그 징계 처분에 대해서 이제 재가서를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면서 사의를 표명을 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검찰총장의 그 상당한 비위를 확인한 그 장관으로서 먼저 나서서 이 사의를 밝힌다면 윤 총장도 그 정도의 엄중함과 책임감을 가져주리라 어떤 그런 기대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심의 의결서에 드러난 일련의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장 본인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측근과 관련된 사건들이었고 그리고 의결서에서도 보다시피 윤 총장에 대한 이 비위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해임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가 이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이 총장직을 스스로 내려놓는 게 옳다고 봤다. 그리고 또 본인이 스스로 또 그만둘 것이다 라고 봤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추미애 장관께서 말하는 이 징계위 내용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이거죠. 첫 번째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이제 작성하고 배포했던 거. 두 번째는 채널A 사건 관련해서 감찰을 방해한 혐의.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채널A 사건 관련돼서 수사를 방해했던 혐의. 네 번째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 그 위신을 손상한 혐의. 여기까지는 그 어떤 최종 징계 사유로 인정이 되면서 정직 2개월 처분의 사유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불문이 되었던 것은 첫 번째가 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어떤 교류. 두 번째는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를 위반한 것. 감찰의 어떤 불응 사유였죠. 그리고 이제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로 이제 무혐의가 되었던 것은 첫 번째가 채널A 사건 감찰 관련한 어떤 정보를 유출했다라는 그 의혹. 그리고 두 번째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 혐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 건 한 건 모두가 해임까지 가능한 그러한 사유임이 드러났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윤 총장 본인이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국민을 위한 이 검찰로서 거듭이 나고 법과 원칙을 따지는 그러한 검찰로 만들고자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자진해서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그렇게 행동할 것임을 기대했다 이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뻔뻔하게 행동을 이어가고 있으니 추미애 장관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 눈치 없는 윤석열에게 제대로 된 펀치 한 방을 먹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신의 사의 표명이 있은 뒤에 윤 총장도 뭐 그 정도의 엄중함과 책임감을 가져주리란 어떤 기대를 했다라는 표현은 기대라는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지 않는가에 대한 본인 스스로가 좀 눈치는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적을 했죠. 여기에 더불어 윤석열 본인이 이제 늘 검찰개혁을 하겠다 그렇게 밝히고 있었고 또 검찰개혁은 아무래도 본인이 말로 수차례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 개혁은 내부에서 어떻게든 이뤄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추미애 장관은 또 마지막에 인터뷰 내용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검찰개혁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거고 오히려 윤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인권부로 이제 배당을 했던 것들 그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조사를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방해를 한 점들을 지적을 또 했죠. 자, 이렇게 사의 표명에 대한 진실과 더불어서 눈치 없는 윤석열에 대한 지적 이제라도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좀 스스로 물러나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소회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추미애 장관이 이제 생각하는 그 검찰 개혁이란 또 무엇인가 그에 대한 생각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인터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찰 제도라는 것의 본 취지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가 인권 그 보호를 하는 그 입장에서 이 수사를 통제하라는 것인데, 지금의 검찰이라고 하는 곳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서 휘두르는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 그렇게 수사와 기소의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검찰개혁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 분리라는 것이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넘긴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 미국의 뭐 FBI 연방수사국이라든가 또는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이 우리나라도 무언가 이 수사기관을 어떤 범죄 유형별로 다양화하고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말하는 것은 검찰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기존의 경찰 권력의 이양을 전부시켜가지고 경찰의 힘을 또 막대하게 키우고 검찰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권한을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법과 원칙을 따져 묻고 특정 개인과 집단이 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서 이 법의 칼날을 정말 마음대로 휘두르는 식의 이 법에 의한 성역을 두지 않도록 이에 맞는 수사기관을 다양하게 분리하는 것, 그 권한이 집중되는 그러한 또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 지금의 검찰개혁을 넘어서서 향후 이 적폐 권력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의 대안까지 좀 고려를 하는 그러한 개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죠. 그러나 이를 위해서 알아야 될 이 지금의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강도 높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의 이 검찰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회와 같다. 마치 하나회처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독식하며 명성과 지위를 누려왔던 이 특수통 검사들, 지금은 이제 소위 윤사단이라고 불리는데, 그 조직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수부 고객들의 경우는 기업 오너를 포함해서 경제사범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자들인데, 이들은 좀 상당히 호화스러운 혜택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제 검사들이 정관 이후 특혜를 통해서 특히나 정말 돈 많은 이러한 고객들을 상대하고 또 몰래 변론하면서 큰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렇기에 검찰 조직 내에 본래 있어야 할 정의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마치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조직화되어 있는 이 검찰 조직들, 즉 윤사단을 깨는 인사단행은 꼭 필요했던 것이다. 지금처럼 과도하게 주요 보직들이 죄다 특수통 출신의 검사들에게 몰려있는 그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선을 하고 형사와 공판부 검사들, 우수한 어떤 여성 검사들에게 주안점을 둔 인사였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인사를 통해서 소위 추라인으로 검찰 조직을 새로이 편성했다라는 허위날조 정보들에 대해서는 추라인이란 사실상 있을 수도 없는 거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것이다. 라고 또 짚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성윤 지검장의 경우도 이제 추라인이라고 불리는데, 법무부에 왔을 때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국장이긴 했지만 일주일 만에 나갔기 때문에 교감은커녕 자신과 업무를 같이 한 적도 없고, 무엇보다 정무직 장관의 생명은 상당히 짧은데 또 그에 반해서 검찰 조직은 굉장히 영원하지 않습니까? 뭐하러 이 장관이라고 하는 라인을, 사실 도움도 안 되는 장관 라인이라는 라벨을 붙이겠냐라고 추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추미애 장관님이 인터뷰 중에 강조하신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요, 아무래도 이제 사조직화된 검찰의 문제, 이게 가장 큰 핵심적인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예로 추미애 장관은 지금 이제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이 성과가 나오지 않는 문제도 이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유착에 가담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는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에 협조를 안 해서 이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정확히 짚으면서 지금 라임 사건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그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그 의혹이 제기가 되었던 전현직 특수통 검사들이 자신들 모두가 지금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님께서는 사실 이들이 휴대폰을 모두 분실했다라는 발언들이,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이미 일어날 것을 예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압수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수사를 지연시키고 또 법망을 피해가려는 그러한 방법을 몸소 후배들한테 가르쳐줬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들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이제 윤사단에게 있다라고 할지언정 윤석열 총장만을 축출하는 것만 그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하셨는데요. 윤석열 본인 한 명을 사직을 한다고 해서 뿌리 깊은 하나회 같은 사조직이 일거에 해소될 수는 없는 부분들, 뿌리 깊은 윤사단의 이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사다. 특히 이러한 인사 문제에 있어가지고 본인도 그런 원칙을 갖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자신의 인사 원칙을 정확하게 전달했다.
그리고 그러한 인사 원칙의 영속성은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로 당부를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인사 원칙에 따라서 박범계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에 과연 잘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인터뷰에서는요, 추미애 장관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본인이 개혁을 위해 해왔던 모든 것이 추윤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뒤덮고 있는데 이미 이는 좀 많은 분들께서 걱정했던 그리고 또 예상했던 문제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회피를 했다라고 한다면 편하게 살았겠지만 검찰개혁이 그만큼 어렵고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추미애 장관 본인이라는 그러한 응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윤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이용해서 결국 그 프레임이 윤 총장을 대권 후보로 끌어올렸기에 추미애 장관의 책임이 있다. 그런 식으로 돌리는 일부 잡음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윤석열 총장이 이제 뭐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거나 아니면 1년 전에 뭐 순댓국밥을 먹는 그러한 영상을 정말 미담으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띄워주면서 반면에 이제 그 윤석열 장모와 부인에 대한 그 사건 수사의 경우에는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언론들의 모습을 보다시피 언론의 공이 가장 컸던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론이 이제 너무 검찰 측의 입장에서 확인 취재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사들을 써 내려가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무부 대변인실은 정말 1년 내내 이러한 오보들을 대응하는 것만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허위날조 정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언론들이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졌더라면 분명 윤석열 가족과 측근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속도가 붙었을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문제에 덧붙여가지고 법조기자단의 문제도 함께 지적을 하셨어요. 법조기자단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언론사들은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그리고 독과점을 누리는 것인데 이 진실에 있어서 어떤 편이 없도록 공정하도록 기자들 스스로가 이를 깨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조차 저버리고 있는 이 언론의 언론답지 못한 상당히 정치적이고 검찰 측을 비호하는 이 편향성에 대해서 언론들 스스로가 좀 정신 차리고 이 자정의 노력을 해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경향신문에서 추미애 장관에게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8일자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그 질문이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추윤 갈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그 대통령의 표현 의중은 뭐라고 보느냐. 이러한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메시지를 달리 해석하는 언론들의 문제를 지적을 하시면서 그 메시지는 검찰의 수사기소 절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메시지는 정치를 하려면 윤석열 본인 나가서 하세요라는 엄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리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죠. 이처럼 검찰개혁과 윤석열 징계 이에 대한 소회를 들을 수 있는 인터뷰였는데요. 인터뷰 마지막에 더 눈여겨봐야 하는 내용도 또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탈탈 털린 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 와서 시작부터 외로웠다. 가까이 와줄 사람이 없었다. 시끄러우면 갈등이라고 하면서 멀리하려고 하고 임기 내내 쏟아지는 그 화살들을 갑옷도 없이 온몸으로 막아야 했는데 오죽하면 법무부 장관 덕에 다른 장관들이 편했다고 하더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여전히 꽃바구니를 보내면서 검찰개혁을 씩씩하게 해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들 국민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듣고 외로워도 결코 외롭다고만 할 수는 없겠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자리가 되었던 것 같다라고 소회를 밝히셨죠. 이번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사실 더 크게 와닿게 됐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검찰에서의 난도질에도 불구하고 이 추다르크의 명성에 걸맞는 그 기계로 끝까지 국민들의 이 염원의 대변에 싸워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다. 추미애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말이 다시금 떠오르는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외로운 길이었으나 국민들 응원에 외롭지만도 않았다. 그리고 이 말의 뜻 제 자의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기득권의 움직임이 겉으로 드러난 것 이외에도 물밑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외압들이 들어왔을 텐데 그 외압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화살을 맞아가면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은 국민에게 있었다라는 의미가 정말 강조돼야 되는 그런 메시지인데 앞으로의 그 개혁 과정에서도 그 무엇보다 국민들의 조직된 힘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셨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한 이 극도의 공포감과 두려움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지치고 절망하면 안 된다. 지금 포기하면 안 된다. 더욱 깨어있는 국민들의 조직된 힘을 보여야 할 때다. 그게 추미애 장관이 던지고 싶었던 가장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렬한 인상이 남는 그 인터뷰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장관을 내려놓은 뒤에 그 추다르크의 활약도 그 기대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만드는 인터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